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일 오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일상이 문화가 되는 수원의 이야기, 별거 아닌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정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 강낭콩이고요. 별거 아닌 문화도시의 28번째 이야기, 문화도시 수원을 연결하는 공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현무님을 소개합니다. 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좀 한가해서 느긋한 마음으로 등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하면서 또 그동안 멀리했던 독서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선글라스를 쓰셨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라섹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 이 모습으로 다녀오신 건가요? 네. 예.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예. 현무님이 다녀온 낯설 여관 이야기는 이따가 3부에서 나눠볼게요. 오늘 1부에서는 수원 문화도시 북수원 동행공간을 소개하고요. 2부에서는 낯설 여관의 우선식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듣고 3부에서는 동행공간에 함께 다녀온 현무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수원 문화도시 동행공간은 어떤 곳인지 김영아님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문화도시 동행공간을 소개할 김영아입니다.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과 함께하는 동행공간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의제 활동의 거점 공간입니다. 지역 주민, 예술인, 기획자 등 활동 주체들은 동행공간을 통해 우리가 안고 있는 일상과 도시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문화도시 수원시민의 의제로는 학부모와 자녀 돌봄, 청소년과 학교, 청년과 지역, 노인과 가족, 장애인과 복지, 여성과 평등, 이주민과 다문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동행공간은 공간 활용이 가능한 개인 공방이나 작은 도서관 혹은 카페, 서점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며 운영하여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을 말합니다. 오늘은 북수원권 동행공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북수원은 6곳의 동행공간이 있어요. 첫 번째 공간은 오늘 소개할 낯설 여관입니다. 자세한 소개는 2부에 낯설 여관 지기님의 인터뷰를 들어보세요. 제로 웨이스트 샵과 동네 책방, 사진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경기협회 수원시 지회입니다. 이곳은 장애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의상 제작, 가죽공예, 핸드페인트 등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돌하우스 월드입니다.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이 미니어처라고 하는 공통된 소재로 만나 친구가 되고 여러 세대가 소통하는 한국 최초의 미니어처 돌하우스 공방은 2003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북수원 율천동의 미니어처 전문 교육 공간이자 미니어처 돌하우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겸 카페 공간입니다. 네 번째는 광화문 서림입니다. 부모님이 서울 광화문에 처음 문을 열었고 문 닫은 지 30년 만에 막내 아들이 다시 수원에 문을 연 곳인데요. 책이 있는 사랑방이면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책에서 책으로 사람을 이어주는 서림이 되고픈 곳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사이드입니다. 따뜻한 커피,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과 지역 복합 문화가 공존하는 대형 카페입니다.
누구나 오가며 인사할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으며 자유롭게 사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오면 항상 독립영화를 틀어놓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취향에 맞는 독립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아트 인 더 북인데요. 독서 미술 교습소로 아동부터 성인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아트 테라피 프로그램 아트앤 북살롱을 통해 힐링과 치유를 전할 예정입니다. 수원문화재단 홈피에 문화도시 수원 거점 공간 내 동행 공간을 검색하시면 내 동네 주변에 동행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동행 공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동네 가까운 곳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색다른 문화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동행 공간에 대해 잘 들으셨나요? 다음은 제가 북수원 동행 공간인 낯설여관의 지기님이신 우선식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우선 우선식님이 신청하신 소란의 우리 여행 듣고 다음 이야기 들어볼게요. 여기 어때? 조금 앉아있다 가자. 낯선 사람들 우리도 여기 풍경처럼 멈춰보면 어때? 똑같은 길을 몇 번이나 헤매도 자꾸 웃음이 나. 그대와 함께 가는 건 몰랐던 길을 걷는 건 이상해. 낯선 두려움보다 편안함을 느껴. 그대와 함께 가는 건 같은 방향을 찾는 것. 이렇게 꿈결 같은 시간이 별빛처럼 소중하게 보여. 밤하늘은 우릴 유치하게 하지. 우리 여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있을까. 이렇게 가슴 시리도록 좋은데 자꾸 눈물이 나. 그대와 함께 가는 건 몰랐던 길을 걷는 것 이상해. 낯선 두려움보단 편안함을 느껴. 그대와 함께 가는 것 같은 방향을 찾는 것. 이렇게 꿈결 같은 시간이 별빛처럼 소중하게 보여. 세상 어디도 아름다운 풍경도 가장 기다려왔던 이 순간도 모든 걸 다 준대도 소용없는 걸. 그 무엇보다 내게 중요한 건 그대와 함께 가는 것. 낯선 두려움보단 편안함을 느껴.
소중하게 모여 가장 소중한 걸 만나게 되길 우리 하루 종일 만나다 보면 가장 행복한 걸 만나게 되길 별빛처럼 소중하게 작은 빛이 선명하게 안녕하세요. 제가 있는 이곳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낯설여관입니다. 낯설여관 203호 지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낯설여관 본인 소개와 이 공간을 함께 소개해 주세요. 예. 네, 낯설여관은 이제 일상 여행자들의 쉼터라는 이름으로 수원시 정자동에서 문을 연 책방이자 제로웨이스트 샵이자 예. 사진관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203호, 204호 중에서 예. 203호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우선식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곳이 사진관이죠? 네, 맞습니다. 사진관은 203호인가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는데 정말 낯설고 어디에 그 여행 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거를 의도하시고 낯설여관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네, 저희가 오랫동안 또 여행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행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관도 그 여자가 나그네 여자더라고요. 나그네, 네, 그래서 그런 여행자들이 여행자의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해서 이 공간도 그 여관 구조랑 비슷해서 또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낯설여관을 생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러신 거예요? 네, 네. 원래는 예. 이제 저희가 서점을 해야지 마음을 먹고 좋은 공간을 찾아다녔는데 이제 저희가 사진관도 하고 싶고 책방도 하고 싶으니까 구분된 공간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여기에 왔는데 여기가 원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 보습학원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었구나. 네, 그래서 예. 이걸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이 벽들을 허물 수도 있는데 허물지 않고 이 컨셉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관이라는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먼저였을까? 이름이 먼저였을까가 사실은 되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네. 예. 그 낯설은 왜 붙이신 거예요?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근데 낯선이 아니고 예, 왜 낯설이냐 낯설. 또 이제 궁금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관인데 왜 낯서냐 이런 것도 좀 많이 질문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오래전부터 했던 개인적인 프로젝트 중에 낯설 여행이라고 있었어요. 그 낯설 여행은 핸드폰이랑 내비게이션 없이 옛날처럼 지도랑 뭐 나침반이랑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여행을 해보자라는 좀 아날로그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 낯설다의 낯설이 이제 우리의 일상은 되게 익숙하지만 이 공간이 없으면 낯설 것이다라는 약간 미래지향형 어떤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관을 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기존에 했던 낯설 여행과 좀 같은 맥을 이어가면서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낯설 플러스 여관이 되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이름 하나는 정말 잘 지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예. 다른 이름을 했을 수 있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저희한테도 정말 찰찰떡 같은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곳에 문을 열었나요? 정자동에? 저희가 수원 토박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두 분이서요? 네네. 아. 수원 어렸을 때부터 수원에서 나고 자랐고 그리고 그렇구나. 특별히 204호 그 책방지기님은 이 정자 이동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 서점이 동네 서점이 없다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알아보긴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살던 곳에 내가 살던 동네에 이런 서점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으로 처음엔 서점으로 시작을 했다가 공교롭게 또 사진관도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문을 예. 열었을 때도 동네에서 증명사진 찍을 데도 없다 하시는 분들, 그 주민분들의 또 요구도 있었고 해서 지금은 이 동네에서 잘 어우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열기 시작했죠, 여기에서. 예.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코로나 바로 직전에 맞아요. 문을 여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되게 저희에게는 장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많으신데 예. 저희는 그 한복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예. 그 마음 한켠에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지더라도 이보다 더 안 좋아질 수는 없겠다 라는 희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외출도 마음껏 못하고 또 마스크 쓰고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상황들을 같이 좀 이겨내고자 하는 이제 손님들과의 약간 끈끈한 정 같은 것도 생겼고요. 지금은 또 이제 마스크 벗고 손님들이 오시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쌓였던 정 덕분인지 단골도 많이 생겼고요. 네, 저희는 그런 또 장점이 또 있었습니다. 네. 험난한 시기를 함께 헤쳐온 동지애 같은 게 있으시겠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주변에서 뭐 먹고 사냐 얘기 안 들으세요? 요새는 책방도 사진관도 다 좀 사양 산업에 속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이제 그런 평균적인 사회적인 그런 인식과 이제 분위기가 있긴 한데 그쵸. 저희는 그 여행자들이 여행하는 마음도 그렇겠지만 그냥 저희가 즐겁게 하면은 좀 결과는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이 보통 2년이다 보니까 최소 2년 동안은 후회하지 말고 한번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재밌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저희가 1월 달에 만 2년이 지났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해내셨군요. 네, 그렇죠. 1차적인 목표를 이룬 셈이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도 즐겁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판단이나 뭐 사양산업 이런 걸 다 떠나서 저희가 재밌게 하냐 아니면 되게 힘들게 억지로 하냐 이런 문제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는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정말 다행이고 네. 삶에 대한 가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방향들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더 다양한 삶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제가 그 인터뷰 하기 전에 그 203호인가요? 204호. 204호요? 네네. 네, 이렇게 벌써 헷갈리다니 204호에 가봤는데 책들이 여기 종이를 앉아서 다 그냥 이거를 다 읽고 싶은 책들만 네. 이렇게 모아온 저한테는 종합 선물 세트? 저는 또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예. 그 낯설여관에 모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모임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예. 정말 다양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은 이제 많지 않은 게 이제 저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는 이제 잡담회라고 보통 이제 그런 기관에서 집담회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모셔놓고 의견을 듣는 집담회를 하는데 뭐 저희도 그런 거 비슷하게 하되 재밌게 해보자라는 이제 패러디처럼 잡담회 점 하나 붙여서 잡담회를 만들었어요. 점 하나 붙여서. 네. 그냥 말 그대로 잡담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잡담하자 그러면은 막막하니까 좀 이제 분위기도 어색해지니까 이제 주제를 정해요.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해서 저희 보통 한 3-4분 정도가 정원이거든요. 모여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고 말 그대로 잡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동네 주민들, 특히 이제 이 주변에서 살고 있는 저희와 비슷한 또래들이 여러 번 참여하시는 분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비슷한 관심사,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건을 실천하거나 비건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모였었는데 그분들끼리 정보 공유를 하거나 또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런 재미난 그쵸.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잡담회가 동네 주민들끼리의 소소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런 모임이 되고 있어서 저희 자랑할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사진관이다 보니까 요새는 많이 쓰지 않는 필름 사진을 이제 한 번쯤 경험해보자 해서 필름 사진 프로젝트를 계절마다 한 번씩 하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빌려드리고 그 안에 필름 한 롤을 꽂아서 뭐 짧게는 뭐 2, 3주, 길게는 3개월 정도 그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나에게 익숙한 장면들을 찍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끝날 즈음에 다시 필름을 저희가 회수해서 사진을 이제 모아요. 그리고 저희 203호 공간에서 사진을 크게 이제 보면서 자기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고 이 사진에 찍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삶을 좀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관 프로젝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선생님 앉아 계신 바로 뒤에 보시면 액자가 몇 개 있어요. 네, 지금 덜어보시기 좀 어려우실 텐데, 네네.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콜라주 액자인데요. 이게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장씩 사진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액자들은 이제 저희 손님들 참여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갓 돌진한 이제 가난 아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달 한 번씩 오셔서 자기 모습을 기록하고 이제 12월까지 다 찍고 나면 저희가 지금 이제 2월이다 보니까 이제 1월 달에 액자를 만들어서 이제 내가 나에게 선물해주는 그런 기록 아카이빙 프로젝트인 거죠, 일종의.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그럼 이 공간에서 작가와의 만남이나 책 읽는 공간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죠. 평상시에는 사진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영업시간이 끝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의자를 깔거나 아니면은 테이블을 놓아서 다양하게 대화 모임이나 또 북토크 같은 행사도 진행하고요. 변화무쌍합니다. 그 작가와의 만남을 월 1회 진행하세요? 정기적이진 않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2월 달에도 지금 한 건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2월 달에는 어떤 작가와의 모임이 준비되어 있나요? 요거는 출판사로부터 저희가 제안을 받았고. 출판사에서요? 네. 지구로운 생활이라고 신간인데, 그 안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제로 웨이스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또 저희가 책방이기도 하고 제로 웨이스트 샵이기도 해서 출판사에서 저희랑 같이 이 수원에 있는 주민분들과 그런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먼저 주셔서 내일 진행돼요. 내일이요? 네, 2월 6일이죠. 네. 저희 방송이 다음 주에 나가는데 6월 3일이네요. 네네. 지금 끝났겠네요. 3과 4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봤는데 한 달만 해볼게요 행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저도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달만 해볼게요는 이제 혼자서 하기 어려운 도전들을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맥락에서 준비한 거다 보니까 주제가 다양해요. 같이 책 읽기도 하고요. 같이 사진을 찍는 것도 있었어요. 저희가 그 하늘이 예뻤던 가을에 하루에 한 장씩 가을 하늘 사진을 찍어서 올리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사람 사진을 찍어서 한 장씩 올려주시면 그걸 액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같이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 많긴 한데 그렇게 혼자 하기 어려운 것들을 비대면으로 이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함께 도전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달만 해볼게도 요즘 주변에서 이렇게 챌린지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온라인에서만 끝나거든요. 낯설 여관 같은 경우는 그게 온라인으로 시작이 돼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이자 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대표님은 이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길 원하시나요? 언제 들러도 예.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공간이 대단한 어떤 힘과 매력이 없더라도 마치 이제 여행하다가 예. 예, 정말 배고플 때 들러서 예. 이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예.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 것처럼 예. 예, 조금 좀 외롭다고 느끼거나 예. 좀 삶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 예. 예. 한 번쯤 들러서 환기할 수 있는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되더라도 저희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위로받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사실 일로 받은 스트레스를 일로 푸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 때문에 힘들고 손님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을 때는 또 좋은 손님들이 주시는 좋은 에너지 덕분에 위로받기도 해요. 또 특히 최근에는 연차가 좀 생겨나다 보니까 사진관도 단골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1주년 때 사진 찍었던 커플이 2주년 때 또 오셔서 사진 찍고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해주실 때가 되게 기억에 남고 또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여기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를 그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위로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좋아하는 책은 네. 제가 저기 가보니까 취향이 되게 명확하신 것 같아요. 소외된 것들에 대해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 그러세요? 네. 예. 고르셔서 책을 갖다 놓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지기님의 취향에 맞춰서.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준은 혹시 있으세요? 큰 서점에서 보통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책들을 무조건 입고하지는 않아요. 네, 일단 그런 책보다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책들은 사실 어디서 가서든 구할 수 예, 있고 예, 그래서 인터넷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주제를 저희가 중심적으로 입고한다기보다는 예. 사회적으로 일반적이다, 예, 예. 평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은 많지만 예.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도 좀 일반적이지 않다, 평범하지 않다라고 예, 불리는 예,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조금 많이 귀를 기울이는 편이고요. 그런 책들이 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그렇죠. 네, 예. 그런 책들이 출간되면 우선적으로 입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입고되면은 되도록 특방지기님이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되도록 읽은 책들을 추천해드리고 또 큐레이션 하려고 예, 나름대로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입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책 얘기 나온 김에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부터 또 출판사의 역할도 겸하고 있거든요. 다른 책들도 물론 추천해드리면 좋은데 예. 저희가 단골 투숙객이라고 불리는 저희 손님들 6명과 함께 직접 책을 만들었어요. 책 이름은 6반려 이야기라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6가족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3가족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는 3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첫 모임을 시작했고 한 3번 정도의 모임을 가지면서 열심히 글을 썼어요. 반려동물과의 추억 이야기 그리고 반려동물을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이미 떠나보낸 우리 반려인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은 그 친구와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을 담은 그런 반려인의 이야기 정말 다양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엔솔로지 형식으로 저희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 책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좋은 책 추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지기님이 추천하신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행운을 빌어요. 눈부신 날 짠하고 나타날
낯설 여관이 그러면 동행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2022년에 22년이요? 처음으로 이제 수원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도시 동행공간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예, 예. 저희는 이 동행공간 사업을 통해서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분들이랑 예.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동행공간의 어떤 취지 자체도 예.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예. 이 공간을 매개로 서로 만나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였는데 저희가 만들어 볼까요라는 프로젝트를 예. 이제 이 동행공간 사업을 통해서 진행했거든요. 예. 모여서 말 그대로 다양한 걸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어요. 뭐 양말목으로 이제 티코스터를 만든다던가 저희가 또 제로웨이스트 샵이다 보니까 샴푸바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안 나오는 알맹이만 만드는 샴푸 비누도 만들어 보고 북바인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 케이스로 된 과자 케이스를 커버로 쓰는 이제 노트도 좀 만들어 보고 이제 그런 정말 소소하고 재밌는 만들기 활동들을 하고 싶었는데 이 동행공간에서 여러모로 이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지금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랑 같이 이것저것 모임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네. 2022년 문화도시 수원 그 사업에도 같이 참여하셨죠? 네. 예, 어떠셨어요? 저희가 그 크게 두 가지 참여했었는데 예. 그게 하나가 동행공간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시티 플레이어라고요. 예, 시티 메이커스와 시티 플레이어가 이제 예. 연결되어지는 그 지역의 이제 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예, 어떤 예. 그런 활동이었어요. 예. 거기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낯설 여행을 예,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가다가 거의 3년 만에 다시 또 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그 세대의 어린이를 자녀로 둔 가족들이 참여해서 이제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목적지 없는 여행이 아니라 저희가 총 10개 정도의 미션을 각 지역 위치마다 숨겨 놓았고요. 그 미션이 쓰여 있는 지도를 나눠주면 그 지도를 보고 직접 찾아가서 퀴즈를 풀고 또 미션을 수행하면 또 선물을 드리는 예,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자가용 타지 않고 대중교통으로만 이용하고 혹은 도보로 다니고 그리고 핸드폰 사용하지 않고 예, 그리고 지역 카페 이용해서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경험해 볼 수 있게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화도시 수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저희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면서 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그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은 여행도 문화라기보다는 서비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낯설 여관에서 만든 문화의 기준으로 아이들이 함께 여행도 하고 그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2023년 저희가 이게 수원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예, 이 기회에 동행공간으로서 수원시에 혹시 제안할 상황은 있으세요? 저희는 그래도 공간들 중에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편에 속하는 공간이긴 한데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공간에서 최소한의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쵸. 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문턱이 낮은 사업들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굉장히 참신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 지원해서 이제 막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돼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누구나 편하게 그리고 또 좀 사실 동행공간도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동행공간 같은 사업들이 좀 많아져서 누구나 쉽게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시민들과 같이 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문턱 낮은 사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야 그 동종업계 동료들이 동종업계 예,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수원의 문화활동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방향이나 네. 예. 저희는 또 많은 또 혜택을 누리고 있고 또 덕분에 또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 입장이라서 좋죠. 예. 좋으면서도 또
이제 지금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게 예. 또 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속 이제 5년. 예, 그렇죠. 예, 예.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예. 좋은 사업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지속 가능한 사업들이 될 수 있게끔 재단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좀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는 그냥 재단과 공간이 좀 함께 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동행할 수 있는. 네,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 동행 공간을 취재를 하면서 정말 수원에 오래 남아 있어야 될 공간이 낯설 여관이 아닐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수원문화재단에서 동행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잘 되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버텨보겠습니다. 네. 버티시지 마시고 네. 버티라고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잘 운영이 돼서 활성화가 사람들이 너무 드나들어서 약간 스트레스 받는 정도로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일 오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일상이 문화가 되는 수원의 이야기, 별거 아닌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정치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잘 들으셨죠? 네, 제가 낯설 여관에서 본 지기님들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희가 같이 낯설여관에 갔다 왔잖아요. 네, 예. 낯설 여관은 수원 정자동 골목길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고요. 203호와 204호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203호는 동네 사진관이자 작은 영화관이고요. 204호는 동네 책방이자 제로 웨이스트 샵입니다. 아, 예. 저는 203호 지기님과 인터뷰를 했고, 현모님은 204호 공간에 관심이 많으셨죠? 네, 저는 독립서점과 제로 웨이스트 샵을 함께 운영하는 204호에서 필사이기도 쓰고 책도 보면서 아주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204호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놓여 있는 물건들 보셨어요? 아, 네, 다 재활용될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멸균팩, 아이스팩, 플라스틱 병뚜껑도 있고요. 아, 병뚜껑이요? 네, 수거된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204호에는 병뚜껑으로 만든 제품들이 있어요. 아주 예쁜 키링이 있더라고요. 아, 매장 안 분위기도 정말 좋았죠? 네, 정말 좋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새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인위적이지 않은 풍경 때문에 제 마음도 차분해지더라고요. 또 책방 안에는 제로웨이스트 샵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리필 스테이션인데요. 공병을 가져오시면 리필액을 채워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리필 스테이션은 빈 용기에 제품을 담고 무게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요.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베이킹소다나 소프넛도 있었어요. 포장 용기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실천하는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제로 웨이스트 제품과 환경을 주제로 한 도서도 함께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예.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집에도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몇 개 있는데, 쓸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마도 내가 지구 환경을 위해서 뭐라도 실천하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죠.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며 나의 행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204호에 있는 책도 소개시켜 주세요. 책방은 먼저 다양한 키워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로 웨이스트, 장애, 비건, 인권, 동물복지 등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세상의 목소리를 담은 책이 많더라고요. 책방 지기님의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낯설 여관이 제작한 책도 있다고 들었어요. 책도 구매하셨다고. 여섯 반려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주변에 고양이를 좋아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주려고 구입했습니다. 낯설 여관의 방문객들이 서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나눈 이야기를 묶어서 책으로 출간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집에 오자마자 읽었는데 책이 술술 잘 읽혔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낯설 일기는 매일매일 마감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한 책방지기의 일상을 연두 작가님의 따뜻한 그림과 함께 담은 그림 에세이입니다. 색감도 포근하고 귀여운 그림이 인상적이었어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책으로 엮어 흥미로운 문화활동을 생산해내는 것이 요즘 동네 책방의 주요 활동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과정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색다른 경험도 하고 오셨다고요? 네, 이곳에는 릴레이 필사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필사를 할 수 있도록 책 한 권과 함께 필사 도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필사 도구를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한 페이지를 남기고 왔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어쩌면 여기서 필사를 경험하셨던 분들 중에 집에 가서 필사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다음날 얇은 책을 정해서 하루 한 장씩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아, 얇은 책이요? 네. 예. 그곳에 다녀오더니 아주 좋은 취미가 생기셨네요. 네, 그런 셈이죠. 예. 그럼 204호에서 하는 문화활동도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수다 모임 잡담회가 있습니다. 수다의 주제가 굳이 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내일은 운동왕, 랜선 세계 일주 등 아주 재미있는 주제가 많았습니다. 한 달만 해볼게요 라는 모임도 있어요. 작년 12월에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매일 글쓰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2월에는 숲속의 자본주의라는 책을 다 함께 읽고 채팅방에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한 달 동안 가을 풍경 사진 찍기, 매일 운동하기 등 여러 분야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미션들을 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모임 이야기만 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낯설 여관이 휴식이 필요해서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나와 취향이 비슷한 주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저도 딱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왜 개하에서 저녁에는 함께 그 낯선 사람들이랑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가끔 술도 마시는 파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코스로 뭐 산책을 가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잠이 많아서 게스트하우스 안 가봤는데 낯설려간 지기님이 말한 여행자의 느낌을 갖고 있다면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광남콩님도 도전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필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연필로 쓰는 느낌도 좋고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더라고요. 아, 예, 좋은 경험 하신 것 같네요. 오늘 그럼 다녀오신 느낌은 어떠셨어요? 우선은 수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좋았고요. 낯설 여관과 같은 공간이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낯설 여관과 동행하면 아직은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느리지만 함께하면 세상이 정말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강남콩님은 어떠셨나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예. 저는 낯설 여관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 명의 직위님들을 오래오래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낯설 여관이 만들어낼 지역 문화에 대한 기대가, 궁금증 그런 것도 많이 생겼어요. 다음에는 두 명의 직위님들이 어떤 일을 벌일까? 그런 기대감이요. 예. 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기님을 추천하는 책도 읽고 다 같이 환경 챌린지도 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또 같이 하면은 좀 더 힘이 나고 더 쉽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둘 다 좋은 곳으로 여행 갔다 온 기분이었네요. 예. 그나저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현무님 함께 방송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사실은 긴장이 조금 되기는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네. 예, 저도 현무님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낯설 여관이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 지기님의 블로그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사람이 그리운 분들, 낯설 여관에 투숙하셔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무님 수고 많으셨고요. 같이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 네. 오늘 같이 할까요? 시작.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